제가 봤다가 이제 안 보였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냥 보면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클릭 한번 하면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걸 못해서 90%를 내가 했는데 완성을 못하는 거지, 10%를. 그리고 이제 시험 같은 거 준비할 때 표가 많더라고요. 보면 3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거를 그 표를 알기 위해서 3시간 막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고통스럽고 고민을 해야 되는 시간이구나라는 걸 느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약간 그 형체만 볼 수 있었고 그랬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나 비슷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생활 자체가 크게 불편함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철이 들면서 주변 사람들이 너는 아무 못 보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게임을 한다, 무슨 편놀이를 한다 그럴 때 왕따를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여에서 배제된 투명 인간 같은 취급받는 거, 그런 것이 힘들고 견디기 어려웠어요. 약시이신 분들이 많이 이제 경험을 하겠지만 한참 기다리고 있었는데 버스를 이제 순간적으로 못 보면은 바로 앞에서 보고 놓친다든지, 그 버스가 자주 다니면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한 2~30분에 한 번씩 다니는 거면 또 놓치고 할 경우는 순간적으로 좌절 같은 게 또 오고, 그리고 또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는 애들하고 이제 많이 못 놀아줄 때 있잖아요. 공놀이를 한다든지 같이 뭐 자전거를 타준다든지 그런 거일 때 조금 좀 힘들죠. 대학교 들어가면서 처음 기숙사에서 살게 됐는데, 그때 이제 기댈 때가 필요해서 주말에 이제 교회를 가려고 집을 나섰는데 비가 되게 오는 거예요. 우산을 이제 왼손에 들고 오른손에 지팡이를 들고 버스 정류장에 갔는데 물을 튀기면서 지나가는 차가 있어가지고 온몸이 다 훅 젖은 거예요. 그 상태로는 교회 예배당의 의자에 앉기가 참 민망할 것 같아서 또 내가 실수했구나, 낙심하면서 기숙사로 다시 돌아갔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30살이 좀 넘어서 실명을 했는데 그렇게 쉽게 끓이던 라면을 못 끓이겠더라고요. 보통 라면을 어떻게 끓이시나요, 여러분들은? 저는 물을 넣고 물이 펄펄 끓으면 스프를 넣고 라면을 넣거든요. 안 보이기 때문에 너무 뜨겁고 될 것 같은 그 두려움에 스프를 바닥에 많이 쏟는 거예요. 완성된 다음에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한 입 먹어보고. 근데 내가 바보도 아니고 왜 라면도 못 끓여?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생각을 바꾸면 좀 쉬워지더라고요. 물이 펄펄 끓은 다음에 스프를 넣어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스프를 먼저 넣고 물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예전과 똑같은 생활을 할 수는 없지만 나한테 맞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고양시에서 시각장애인 지회장을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앞에 나서야 되는 일이잖아요. 행사 자리라든지 회의 자리에 가면 처음에 이제 회장이 됐을 때는 쭈뼛쭈뼛했어요. 모르잖아요, 어느 분이 어느 분인지. 근데 지금은 당당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이가 많으시더라도 먼저 저는 누구라고 밝혀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기까지 상당한 용기가 필요했죠. 제일 중요한 거는 자신이 시각장애인이라는 걸 인정한다는 거. 그거만 되면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따라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든지 앞서서을 못하는 거야. 내가 젓가락질을 하거나 보행을 하거나 이런 행동들이 항상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가만 보고 있다가 몇 번 지난 다음에 나도 따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게 맞다라고 하는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사 정서적으로도 줏대가 없는 아이처럼 이렇게 보인다. 그래서 적응하는 방법은, 만일에 모르는데 약속을 했다면 사전에 답사를 해가지고 마치 내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따라오면서 저 사람이 하는 식대로 하면 맞아, 이런 취급을 받게 되니까 그때는 이제 완전히 내가 제대로 된 사람 같지 않아요. 그렇게 극복을 했어요. 제가 시각장애 학교 다닐 때는 잘 못 느꼈었던 건데, 제가 먼저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챙겨주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랬는데 대학교 들어가서 8차선 도로를 건너가서 인문대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제가 차도 많이 무서워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제 친구는 먼저 안내견을 받아서 잘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를 졸졸 따라다니다가 나도 안내견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받았는데, 원래는 지팡이로 내 앞을 더듬어서 확인을 하면서 다녀야 안전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았는데, 안내견이 빙판도 피해주고 계단 앞에서 멈춰주고 저를 편안하게 안내해주니까 내가 안내견만 있으면 혼자 다닐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얻게 됐고 편한 것 같아요. 비시각장애인이 생각하는 그 안전하고요, 시각장애인이 생각하는 안전은 차이가 있잖아요. 시각장애인들은 내가 직접 부딪히고 닿고 확인하는 것이 안전이에요. 안전과 안전하지 않은 경계를 알아야 내가 이 이상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될 거잖아요. 비시각장애인들이 보기에는 조마조마한 거야. 그래서 가운데 안전한 길로 꼭 안내를 해준다고 이제 세워놓는데, 보는 사람은 그게 안전할지 몰라도 시각장애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시각장애인들은 자기 어깨 방향이 틀어지면 다음 진로 방향에 혼란이 생긴다고.
그래서 이제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지를 물어서 그 처지에 맞게 도와주면 된다. 돌출 간판하고 자기 집 앞에 주차하지 말라고 화부부터 시작해서 뭐 물통 별의별 걸 다 내놔요.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의 큰 배려인 것 같아요. 앉아서 시간을 보낼 때가 많아서 일어나면 무조건 걸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출근을 하거나 어디 가게 되면은 계단으로 다니는데 꼭 그럴 때 하루에 2분 이상 거기가 길이 아니라고 계속 저한테 그러시면서 에스컬레이터로 가야지 아니면 엘리베이터로 가야지 왜 거기로 가냐고 옷을 막 잡아당기시면서 말리시는 분들이 있고요. 안내를 해달라고 하면은 지팡이 끝으로 바닥을 느껴야 되는데 안내를 해주시겠다고 그 지팡이를 번쩍 들어서 이제 안내를 해주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안내를 해야 되니까 잠깐만요 이러면서 계속 들고 가시는데 귀 기울여서 뭐가 필요한지 다 들은 다음에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주로 이제 택시나 버스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택시 기사님들이 타서 내릴 때까지 뭐라고 물어보냐면 요즘같이 좋은 세상에 왜 눈을 감고 다녀? 이거를 대부분 10명 중에 9명은 물어봐요. 못 고치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같이 좋은 세상에 왜 못 고치냐? 뭐 하고 사냐? 나라에서 돈은 주냐? 그러면 이제 어떨 때는 그러게요. 그러고 좋게 얘기할 때도 있지만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내리고 싶은데 내릴 자유도 없잖아요. 우리는. 내리면 또 다른 택시를 어디서 탈 거야? 꾹꾹 참고 가면 왜 내가 안 보이는데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기사님들 그런 거 안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새로운 기계가 나오고 되게 편해진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거 나온다고 하면 사실 되게 무서워요. 하다못해서 핸드폰이 업그레이드 된다고 해도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이거 요즘 업데이트 된다고 하던데 이거 하면 좋아?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먼저 해본 사람들이 업데이트 했더니 카톡 읽어주지도 않고 잘 되던 게 되지도 않아 그런 얘기를 막 해요. 그래서 사실 핸드폰 하나 사용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사람들은 흔히 말해요. 시각장애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보행시설이라든가 촉각지도 이런 걸 만들었다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가잖아요. 가면서 촉각지도라든가 점자 표지판이 어디에 붙었는지 알아야 만져보지. 점자도 틀려요. 아니 점자 틀렸다 맞았다는 그 다음 문제고 가장 그 기본적인 문제가 안 돼 있는데 촉각지도가 붙었대 이런 젠장. 처음에는요 저희가 셀프 식당, 셀프 커피집이 아닌 집을 다녔거든요. 근데 다 셀프로 바뀌어서 이제 사람도 상대를 안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노약자도 있고 그 노안을 가지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시각장애라고 판명되지 않은 분들도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사를 가는데요. 제가 지금 살던 이제 빌라고 가는 데는 이제 아파트인데 터치예요. 무섭겠네. 돌출이 돼 있으면 감각을 알 수가 있지만 터치식이다 보니까 낮에는 잔전 시력이 있으니까 좀 가능하다 치지만 밤에는 이게 어떨까 사실 걱정스럽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정수기 같은 것도 그렇고 밥통도 그렇고 하다못해 형광 트는 것도 전부 다 터치식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음성 프로그램을 제도화시켜서 시각장애인들이 소외받지 않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꿈은 그전에 좀 시간이 좀 됐을 때는 이제 제가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시각장애인 밴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기념 앨범이라도 하나 내보고 싶은 게 꿈이에요. 개인적인 꿈은. 이사를 갔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접근성이 좋아서 시각장애인분들 모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데보다 신청이 굉장히 빨리 끝나요. 근데 이제 회원님들이 오시면 사무 직원들이 사무실을 다 비워줘야 돼요. 이게 작아서. 그래서 큰 사무실로 이사 갔으면 좋겠어요. 시각장애인들이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 꿈이라서 그래서 우리 저 자립센터 하고 있어요. 자립시키려고. 장애인 개개인이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회적, 교육적, 경제적 자립까지 이룩하고 나면 자립이 되니까 다른 꿈이 있나? 그게 제일 좋은 꿈이지.